고민을 대신 결정해드립니다. 대신 결정하는 남자 대결남 코너입니다. 오늘은 또 심플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빠듯하지만 무조건 상급지 가기, 아니면 현재 만족하면서 적당히 살기. 이 두 가지 중에 뭘 골라야 될까? 라는 사연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부인나님. 부동산 영상을 보면서 항상 들었던 의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건 누구나 바라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무조건 상급지로 가야 된다고 하고, 야 무조건 상급지야, 야 무조건 강남이다 이거죠. 그리고 누구는 야 그렇게 하지 마, 그거 너무 무리다 라고 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부인남님 영상 보면은 상급지로 가게 되면 생활비를 더 많이 쓰게 된다던데 그게 얼마나 많이 쓰게 되는 건지 감도 잘 안 옵니다. 하하. 요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 하하 붙어 있는 거 이따 좀 설명도 해볼게요. 아이 하나 있는데 아직 미취학생이라 그리 돈이 많이 안 나가는데 중학생 때부터 엄청 나간다는데, 그러니까 아직 이제 초딩도 아니고 이제 유딩 정도 되는 거죠. 비싼 동네에 살면 대체 얼마를 쓰게 되는 걸까요? 생활비가 너무 궁금하네요. 크크크.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진지한 고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혹시나 생활비가 좀 궁금한데 생활비 만만하면 가고 아님 말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제가 이거를 체크를 했냐면 그냥 지금 적당히 저축하고 여유롭게 잘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남들이 가래하는 거야. 야, 너 지금 살만하잖아. 야, 그러면은 한 개 더 올라가야 돼. 왜? 난 지금 괜찮은데. 굳이 이사 가야 돼? 야, 그게 아니야. 너 영식이 너 지금 5살이어가지고 너 그렇지. 조금 있으면은 너 상급지 너 아쉽다. 무조건 가야 돼. 아이 때문에 더 좋은 곳 가고 싶은 욕심도 생기는데요. 크진 않은 것인 것 같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의견을 구했더니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한 55대 45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라는 사람 반, 가지 말고 그냥 사세요라는 사람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짧은 사연이긴 하지만 사실 모두의 고민인 주제이기도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가져왔는데 결론만 말하면요, 안 가는 게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가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은 굳이 안 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고민은 해결했고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죠. 상급지란 무엇인가 라는 거. 도대체 상급지가 뭔데? 상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급이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죠. 당연히 상 중 하가 있으면 상으로 갈 수 있으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 단어에 조금 힘인 것 같아요. 야, 이게 상급지? 야, 상급지는 무조건 가야지. 근데 상급지가 어딘데? 라고 얘기하면 잘 몰라요. 야, 강남 아닌가? 강남에 가까운 데 아닌가?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사는 동네보다 더 살기 좋은 동네, 더 살기 좋은 동네가 사실 상급지입니다. 근데 상급지를 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상급지라고 해가지고 막 한남동, 뭐 예를 들어 뭐 강남, 뭐 압구정, 이게 상급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상급지의 의미는 뭐냐면 현재 내가 사는 동네 있잖아요. 내가 사는 동네보다 딱 한 칸, 한 칸 높은 거 정도. 뭐 많으면 2칸 정도 높은 걸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과거에 살았던 수원이다 이거죠. 그럼 수원에서 상급지가 어딘데? 라고 하면은 강남이다. 뭐 이것도 상급지겠지만 그래도 이 수원 안에서는 그래도 조금 광교가 조금 그래도 요즘에 많이 비싸지고 살기 좋은 신도시니까 뭐 광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광교에서는 어딘데? 그러면은 뭐 신분당선 라인 따라가지고 조금씩 더 비싼 곳을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를 의미를 좀 부여한다면은 우리 사는 동네, 내가 사는 동네에서 우리 동네보다는 거기가 조금 더 살기 좋지라고 대다수가 인정하는 곳을 상급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 살기 좋다의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더 살기 좋은 게 도대체 뭔데? 가족이 살기 좋은 데가 결국에 더 살기 좋은 거겠죠. 그러면 가족은 세 분류로 나눠질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부모님 모시고 사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보통은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죠. 물론 맞벌이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아주 단순하게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냥 직장을 다니는 사람과 직장을 안 다니고 집에서 이제 아이를 케어하는 사람과 뭐 아빠가 케어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가지고 살기 좋으면은 거기가 상급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쉽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직장과 가까운 곳. 왜냐면은 직장이라는 거를 출퇴근을 하는 게 사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인데, 그리고 돈을 벌어와야지 생활할 수 있으니까 직장이 정말 중요하죠, 가족한테는. 근데 그 직장에 출퇴근하는 시간을 예를 들어 1시간이 걸릴 거를 40분 만에 갈 수 있다, 아니면 30분 만에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잠을 좀 더 잘 수도 있고 가족하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야근을 해도 조금 덜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아이가 살기 좋은 곳, 이게 맞나?
아이들은 오히려 학군이 좋은 데 가면 더 힘든 거 아닌가? 엄마나 뭐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아이의 교육을 조금 더 잘 시켜서 이 아이가 나중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그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동네라면은 괜찮은 동네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상업 지역이 좀 발달했다거나 뭐 주변에 인프라가 좀 있어가지고 휴식을 취하기도 좋은 곳, 뭐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뭐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봤을 땐 두 가지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말하면은 사실 뭐 거의 지금 일렬 종대로 서 있습니다. 맞죠? 강남과 가까울수록 학군도 좀 좋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직주 근접도 좋아지기도 하고, 가격도 비싸지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강남과 가까운가 이런 얘기도 한다. 자, 사연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상급지로 가게 되면요, 생활비를 더 많이 쓰게 된다던데. 네,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미취학 아동이라 지금은 안 들어가는데 지금 좀 여유롭게 괜찮은데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이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아마 지금 미취학 아동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뭐 30대 중후반 아니면은 40대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냥 40대 기준으로 한번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주택 보유자의 향후 주택 처분 계획을 보면요. 40대한테 물어봤더니 45% 정도가 팔겠다. 나 집 팔 생각이 있다. 근데 왜 파냐? 더 나은 주택을 찾아서. 그러니까 상급지로 가고 싶어요가 45%라는 거예요. 상급지. 그러니까 상급지로 가겠다는 수요는 대단히 많습니다. 30대, 40대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뭐 같은 마음이죠. 그리고 주택을 처분하고 매매 안 하고 저는 무주택자로 갑니다 라는 분은 3% 정도밖에 안 돼요. 잘 모르겠다. 진짜 잘 모르셔가지고 고르신 거고. 그러니까 뭐 이게 두 개가 같다고 봐도 그냥 집을 팔겠다. 나 집 팔고 무주택 될래 하는 수요는 극히 적다. 왜? 아이가 있고 이 가족을 꾸리게 되면은 어찌됐든 뭐가 됐든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리고 하급지로 가겠다. 뭐 상하급지라고 말하니까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가격이 좀 더 저렴한 곳, 서울에서 약간 더 먼 곳으로 가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6%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저는 그냥 지금 집이 만족스럽습니다 하는 분도 한 45% 정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40대 3040의 거의 90% 정도는 지금 집에서 살든지 아니면 상급지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더 낮추겠다라는 거는 사실 선택지에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자녀 교육을 위해 가지고는요 한 70% 정도는 이사 갈 생각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사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돈만 있으면 좋은 동네 가고 싶죠, 당연히.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는 돈이라는 게 딱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한 이사 경험이 있으세요? 라는 질문에도 보면은 24% 정도가 자녀 때문에 과거에 이사를 이미 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더 많죠.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일 때 이사를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근데 이 교육이라는 게 꼭 뭐 학원을 막 보내야 되고 뭐 애한테 사교육을 많이 써야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사 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줄이 딱 서져 있기 때문에 학군지 좋은 데로 가면은 뭐 집의 투자성도 좀 좋아지고 뭐 직주 근접도 좋아지고 하니까 겸사겸사 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과거에는 24%인데 미래에는 그럼 앞으로 갈 생각이 있어요? 라는 것도 거의 40%다. 그리고 영유아 때부터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약간 좀 차이가 있죠. 과거에는 초중고 때 갔다면 지금 이제 아예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못 들어간다. 라는 분위기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투자라는 거. 단순히 이제 내가 거주 안 하고 거기에 집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 특정 지역에서 거주를 하겠다라는 거는 대단히 힘들거든요.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갭 투자로 뭐 하나 어디 사놓을게요 라는 건 다 할 수 있지만 거기 들어가서 산다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자, 이 보고서를 좀 더 보면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40대가 한 60% 정도 되고 무주택자분도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도 집이 없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분들은 지금 전월세를 살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직업을 봐도 대부분 이제 근로자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직장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 하나 있고 이제
임금 근로자면은 버는 돈이 뻔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버는 돈을 가지고 대출을 좀 갚거나 뭐 신용대출 갚거나 하면서 한 달 한 달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정도 시기가 되면은 이제 아이 자녀 교육도 많이 들어가지만 뭐 생활비도 늘어나고 뭐 쓸 게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470만 원 정도의 세후 소득을 번다고 하는데 40대가 거기서 뭐 한 300만 원이 소비로 나가는데 거기서 자녀 교육비로 한 60만 원 나가고 뭐 그 외에 한 300만 원 쓰고 한 27% 정도 저축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40대, 30대 후반들은 현실적으로 뭔가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여력이 없는 상태고 집을 산 것도 대단한 거죠. 집이 없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그 더 상급지로 간다? 그게 쉽지 않은 얘기인 거죠. 왜냐면 그 동네는 더 비싼 동네고 더 부자들이 많을 건데 더 소비도 늘어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서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하는 지역이 어디냐 보면은 30대가 한 47%가 이제 생애 최초로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40대도 한 20% 정도가 내 집 마련을 하는데 그러니까 30대들부터 서울에 어떻게든 사가지고 아예 시작부터 뭐 서울이 무조건 상급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서울에서 시작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죠. 직장이 이쪽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40대는 아무래도 생애 최초보다는 뭐 한두 번 거래를 해보신 적도 있을 것 같아서 수치가 좀 작은데 지역을 보면은 다 나름 그래도 서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저렴한 지역들 위주로 시작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사는 곳이 어디신지 제가 몰라요. 근데 이분이 뭐 상급지로 간다는 거는 결국에 뭐 특정해서 그냥 서울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온다 그러면 뭐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사는 곳보다는 가격은 좀 비싸고 주거 환경은 좀 나쁜 곳을 가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평수를 확 낮춰서 가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지금 사는 곳보다 아마 물가가 높을 수도 있어요. 뭐 물가가 낮은 곳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서울 물가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제가 이사를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알죠. 그리고 나름 상급지로 이렇게 한 칸 한 칸 올라와 본 경험을 가지고 봤을 때 물가 차이가 꽤 난다. 그리고 경기도만 나가도 확실히 쌉니다. 서울보다는.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좀 비싼 동네에 비해서는 확연히 좀 저렴한 게 있어요. 마트를 가도 느껴지는데 뭐 학원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전체 생활비가 그래도 좀 저렴하다. 서울 대비해서는. 아껴지는 건 교통비인데 나가는 돈이 훨씬 많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걸 고민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돈 더 벌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급지의 집을 사면은요, 이게 더 비싸지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돈도 벌 수 있다. 돈도 벌고, 그리고 뭐죠? 애한테 도움도 될 것 같아. 왠지 가면은 공부도 또 열심히 할 것 같고, 애들이 또 학원도 막 열심히 다녀가지고, 우리 애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공부를 더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 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직업을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왠지 안 해주면 미안한데? 라는 생각까지 겹치면서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옛날에 과거 영상에서도 뭐 다룬 적이 있지만, 이 뭐 상급지라고 해가지고요, 상승률 자체가 막 월등하게 높은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절대 금액이 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서울에서 10억짜리랑 뭐 경기도에 5억짜리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이게 둘 다 10% 오르면 여기는 지금 1억이 오르는 거고 여기는 이제 5천만 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승률은 똑같이 10%여도 사실 집을 살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1억이 더 필요한 거고 이거는 5천이 필요한 거니까 절대 금액 자체의 차이가 크죠. 근데 근로소득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절대 금액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무리해서 들어가라. 그게 결국에 나중에 웃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상승률은 아주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만족스러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멈추는 것도 나름 괜찮습니다. 왜냐면 상급지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거여가지고 우리 가족한테는 크게 문제가 안 돼 여기가. 그리고 학원이라는 것도 애가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막 버스 타고도 막 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막 공부할 의지 없는데 억지로 대치동에 가서 산다고 해서 애가 막 공부를 더 잘한다는 보장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 만족스럽다면은 그냥 여기가 나한테는 최상급지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도 괜찮다는 의미에서 제가 결론을 빨리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투자적으로도 맞을 수가 있는 게 이 실거주라는 거 있죠. 투자용으로 집을 사놓는 거. 뭐 전월세를 줄 목적으로 투자로 사놓는 거 말고요. 들어가서 살아야지 라는 거에다가 돈을 많이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내 노후 대비나 재테크에 쓸 수 있는 이 투자금, 여유자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엉덩이에 돈을 깔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거주 집이 좋으면 좋죠, 당연히. 한강 보이고 하면 좋죠. 근데 그거를 산다고
거기에 또 들어가서 산다고 하면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항상 뭐 자원은 한정적인 거고, 이게 우리가 스타크래프트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걸 캐놓은 걸 가지고 이걸 뭘 뽑을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실거주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지금 투자 여력이 안 나오는 거죠. 공격을 못 해. 그러니까 실거주에 투자를 뭐 내가 너무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하면은 해야 되지만, 저는 만족스러운데요? 그러면은 이걸 남는 돈을 가지고 다른 식의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만족이 안 되는 게 사실은 문제인 거지, 저는 괜찮은데요? 라는 분이 굳이 뭐 더 높은 데로 가야 될 이유는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게 학군지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아이들이 뭐 공부를 잘하는 동네 가면요, 뭐 일진도 좀 적고, 뭐 애들이 막 다들 공부하는 분위기여가지고 공부 안 하면 되게 위축되고 뭔가 그 동네에서 소수가 되는데, 공부 안 하는 동네 가면은 다들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공부한다고 하면 오히려 막 소수가 돼가지고 공부 면학 분위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그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사교육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교육에다가 돈을 넣는다, 이게 옳은 결과로 나오냐? 이거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진짜 공부를 잘하는 것 같으면 그때 가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근로소득자이신 상황에서 상급지로 가면 힘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집 사는 게 영끌이다,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샀어요라는 얘기가 요즘에 도는데, 사실 영끌의 원조는 사교육이야. 사교육만큼 영끌이 없습니다. 이거는 영끌이 아니고요, 영혼을 팔았죠. 영혼을 팔아가지고 내 노후 대비를 다 팔아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다 집어넣는 게 사교육이고, 이 사교육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 아이를 못 낳는 게 더 크거든요. 요즘에야 집값이 좀 올랐다고 그랬지, 그러면은 뭐 과거에는 집 사기 좋았냐? 아닙니다. 옛날에는 사교육에 막 30%씩 갖다 썼어요. 버는 돈에 막 30% 갖다 집어넣고 막 40% 집어넣고. 그런데 우리 애는 공부 안 하고 학원 가가지고 애들끼리 라면 끓여 먹고 놀고 있고, 맞죠? 그 육개장 컵라면 끓여 먹고 막 놀고 있는데, 아빠 엄마는 막 죽어라고 일해가지고 우리 애가 공부 잘하고 있겠지 하면은 막 성적 위조해가지고 가져오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학원 가서 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사교육을 안 시키기도 뭐해. 왜냐면 다들 하니까. 근데 거기다가 하려니까 부족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영혼을 끌었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영혼을 팔아가지고 내 노후를 다 팔아가지고 우리 애가 잘 되겠지. 우리 애가 잘 돼가지고 나를 끌어당겨 주겠지. 뭔가 이런 겸사겸사 하는 마인드로 부모님들이 또 우리 자식들한테 올인했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 요즘에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좀 사교육도 안 하려고도 하는데, 그래도 사교육이 영끌입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자 목적으로 만약에 돈 좀 더 벌 목적으로 가시는 거라면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왜냐면은 요즘에야 뭐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과거부터 뭐 2채 정도까지는 뭐 살만도 했었고요. 아니면 꼭 부동산 아니더라도 뭐 다른 투자처도 있고, 그리고 꼭 주택 말고 다른 비주택 투자도 있기 때문에 돈을 벌 거라면은 무조건 상급지가 정답은 아니고, 상급지를 가면서 잃는 게 크다. 뭐냐면 그 동네 가면 나보다 소득이 여유 있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가는 게 맞고요. 소득이 따라주면 뭐 상관없는 거고, 가든 말든 그거는 본인의 취향 차이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뭔가 간단한 기준이 없을까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내가 어느 동네 살아요. 근데 우리 동네 주변에 이제 친해진 어떤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족들보다 부부의 소득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면은 가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게 상당입니다. 조금 높은 게 아니고요. 뭐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돈을 잘 버나? 라는 정도의 느낌이면은 동네를 이사 가는 것도 괜찮다. 우리가 생각보다 여기서 많이 부자인 거야. 그러면은 한 칸, 두 칸 정도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느낌입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라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뭐야, 돈 남네. 야, 여기 이 동네는 이렇게 맛집이 없냐? 뭐 여기는 이렇게 좀 비싼 것도 안 파냐? 막 이런 느낌. 여기는 막 한 인당 막 한 9만 원, 한 12만 원짜리 뭐 이런 오마카세 없나? 왜 이렇게 돈이 남지? 여보, 우리 동네 물가 진짜 싸. 막 너무 싸. 그래서 나 가서 막 진짜 다 사왔잖아. 막 이런 느낌 있죠? 요런 느낌 받으시면은 상급지 가도 괜찮다. 저는 받아본 적 없는데요. 거기가 우리 동네다. 우리 동네에서 지금 소득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저는요, 여기서 그냥 뭐 평범합니다. 근데 상급지 갔다? 그러면 바로 저소득층이 되는 거야, 그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된다는 게 아이한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
그리고 그 동네 가서 뭐 버티고 산다고 해서 결과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 동네 가서 아이가 적응하는 것도 힘들다. 그래서 투자는 자산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주는 소득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다. 다들 우리 동네 사랑하고 우리 동네에서 잘 사는 게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